생리 했죠. 그 피부 생리에 대해서 조금 복습해보고 지나갈게요. 피부 생리 구조에서 피부는 표피, 지신, 비진, 비하지방층 나눠지고 표피층에서도 세포층으로 같은 어떤 세포는 어떤 구조도 같고 기능도 같은 그 층들이 모여서 세포의 그 특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기저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스템셀을 각각 형성세포로서 제 상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후층이 면역 반응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유혹세포가 있었고, 유혹세포의 가리세포에서 라멜라 바디층을 만들어서 각질층을 밀어내는 무너졌을 때 수분 증발 그 저지막이 있었죠. 피부염이 형성된 데 있고, 그 다음에 각질층에서는 각질화 과정, 각화 과정이 형성되고, 각질이 케라틴이 떨어지나 노화 각변 현상에서 피탈 현상을 통해서 가각하나 이상각하냐 이렇게 분류돼서 거기서 가각화일 때 모공이 딱딱해지고 여드름이 생성되고 홍반이 생기고 기미라든지 색소 침착이 생기고 이런 역할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진피층에서는 어떤 결체 조직인 탄력 섬유가 있고 엘라스틴, 그 탄력 섬유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콜라겐이죠.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콜라겐 섬유, 단백 섬유가 그 진피층이 한 60% 차지해 엘라스틴이 백색 섬유가 그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한 2%밖에 차지 안 한다고 했죠. 그 항색 세포는 그죠? 그래서 그 엘라스틴은 그래도 탄생이 한 자기 몸보다도 탄력 섬유인 항색 세포는 자기 한 1.5배의 그 인장력을 갖고 있죠. 늘어나는 거죠. 겨운 섬유인 백색 섬유는 섬유 중에서 뭐 한 72%를 차지하는 거죠. 그 진피 섬유 세포는 세 개로 이루어진 겨운 섬유, 탄력 섬유, 세망 섬유.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진피를 보호해주고 피부 주름을 예방하는 수분 보존 역할을 하는 것이 교원섬유죠.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할 때는 히아루론산을 섭취해야 되고 히아루론산과 바이타민 C를 같이 동시에 흡수해주면 그 효력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화장품에 쓰는 칵테일 효과라고 해요. 칵테일 효과는 그 제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그 제품 한 개마다 그 품질 유지 원료라든지 착항료라든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몸에 그 우리한테 그렇게 이롭지 않는 그런 화학물질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 자체를 안정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보존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이 제품과 이 제품에도 똑같이 그 물질을 보호하는 물질을 보호제 같은 거 섞어야 되니까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들어가 있고 어떤 한 성분이 좋으면 어떤 성분에는 마이너스의 어떤 효과를 준다든지 하는 거 있죠. 그런 성분들이 하나 제품만 쓰면 사용없는데 여러 개를 쓰니까 그 여러 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아주 미세한 물질이 모이면 더 큰 안 좋은 물질로 형성되는 그런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피부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죠. 피부에서 나오는 천연 물질은 이 효과와 이 효과를 합했을 때 몇 배의 효과를 더 많이 내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을 좋아하죠. 근데 천연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돼. 신선해야 된다는 거죠. 보관에 의해서 우리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쩔 수 없이 보관할 수 있는 보존료들이 들어가고 산화방지제라든지 뭐 그 자체 물질 속에서 금속화되는 금속 촉매작용을 하는 금속이온 봉쇄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그 자체가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유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계면활성 같은 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점정제도 뭐 천연도 있을 거고 합성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갖고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적게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천연 물질을 더 보온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준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서의 뭐 큰 어떤 보람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물질들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물질들은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딘가에는 다 존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은 씻었을 때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간다. 공중으로 떠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뇌와 근접해가 있는 좋든 좋지 않은 물질이든 다 나 환경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환경도 생각하셔야 되죠. 내한테 흡수력이 좋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나의 피부와 비슷한 나노로 쪼갰다는 거죠. 그 피부는 흡수보다 배설을 더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흡수가 잘 됐다면 거기에다 어떤 물질들을 섞었다는 의미죠. 잘게 나노로 쪼갰다 하든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유기물질을 사용한 거죠. 뭐 바이타민 같은 이런 거는 괜찮은데 황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살리신산 등 그래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용성 물질들을 보다도 유용성 물질들을 사용해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제품을. 그랬을 때 그 물질들은 결국은 우리 주변에 다 떠돌고 있고 내 피부에 입착되어 있고 아니면 혈관을 타서 돌아다니고 피하지방이 가장 많이 쌓입니다. 피하지방이 축적되어 있다든지 그 독성 물질들이 그런 걸 빼내기가 우리가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것이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물질 하나하나를 정말 상세히 살펴서 그런 물질에 내가 어, 오염되지 않도록. 근데 그 물질만 오염되면 괜찮은데 내 DNA까지도 변화시키는 발암 물질로 간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사용하는 물질을 얼마나 조심성 있게 봐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적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죠? 어떻게 해요? 적게 사용한다는 것은 내 본래의 성질을 갖도록 잃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럼 내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만약에 20대인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한다면 20대는 어떻게 해요? 30대 이상만 넘어가면 우리가 아까 피부 자체가 과각화가 일어난대죠. 대사작용이 굉장히 기저층에서 세포 대사작용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랬을 때 과각화를 이걸 대사를 좀 진행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에 대사 물질들이 정상이 돼야 되겠죠. 맥히지 않고 뭐 어떤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항상 보습과 유분을 충분히 그게 늘 잃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유분에서 좋은 거는 무엇이 있으며 수분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유성 물질이라든지 또 유분에서 좋은 건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산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어떤 구조, 보습인자들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피부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피부부터 만약에 피부의 보습이 무너진다면 이 겉, 겉에 있는 피부는 그냥 겉만 계속 바르는 거죠. 겉만 발라 화장품을 아까 표피층까지죠. 발랐다 해서 속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한테 좀 덜 해로운 걸 먹어야 되고 또 좀 더 좋은 공기를 새야 되고 좀 더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렇지 어렵지는 않고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어떤 그 기능도 있었죠. 피부가 하는 그 기능은 한 8가지로 들어갑니다. 그죠? 보호작용도 하고요. 흡수작용하고, 그 다음 호흡작용하고, 분비배설작용하고, 체온유지는 한선, 잇목은 이런 쪽에서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각질층에서도 우리가 촉각작용 하잖아요. 그러면, 표피층에서요. 표피층에서 기저층 밑에 촉각세포, 인지세포에서 촉각작용과 통각, 수용체가 있고, 그 다음 진피층으로 가면 압박, 냉각, 온각, 뭐 이렇게, 저기, 그런 작용들이 진피층 깊이 있는 거죠.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이 이제 감각 전달 작용이고요. 그 다음 저장 작용을 하죠. 아까 침미 섬유라든지 지방 조직, 망상 섬유, 세망 섬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저장 작용을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림프 이것도 그죠. 그다음 비타민 D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비타민 D, 프로비타민 D를 비타민 D로 변성시킨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피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죠. 자, 그렇다면 피부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냐? 피부도 물론 수분이 굉장히 많죠. 표피층에서는 그 각질층이 가지고 있는 아까 pH도 달랐죠. 그러면 각질층 때 가립층에서 가지고 있는 수분, 그럼 그것도 pH가 달라요. 약 알칼리성이 나타나 바이타민 UVB를 방어해주는 것이 가립층에서 하는 거죠. UVB죠. 그래서 일광 화상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가립층이에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이제 다 피부 자체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 몸을 구성한다면 25.2% 있고요. 지방이 한 2% 들어있고, 그다음에 미량원소, 그다음 기타 이렇게 모발하고 피부의 구성 물질이 다르죠. 모발은 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수질은 구멍이라서 없고요. 그다음 모표피 10내지 15%의 수분이 있고, 단백질은 80 내지 85, 그게 다 각질 케라틴 그게 하드 케라틴이 돼 있고요. 피부는 소프트 케라틴으로 돼 있죠. 소프의 그 단백질은 그 거의 25층인데 모발은 어때요? 거의 80에서 85%를 차지합니다. 지질도 우리가 보통 모발의 지질은 그 피지선에서 분비된 지질인지 모발 내에 가지고 있는 지질이 잘 구분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모발을 추출해서 삽입을 하고 재보면은 그 모발 내에 1 내지 9%의 지질이 있다는 거죠. 지방은 이제 피부 표피 진피에서 지방은 한 2%, 비하지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미량원소는 한 0.5% 차지하고 모발에서 미량원소는 한 0.5%. 그래서 모발을 태웠을 때 하얀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미량원소로 분석되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멜라닌 색소가 3% 있고, 또 피부의 멜라닌 색소도 뭐 퍼센트가 있을 겁니다. 8% 이런 피부의 기능을 했고요. 피부의 부속기관에는 분비 부속기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질 부속기관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진피 내에 존재하는 기관이 진피 피부의 부속기 이제 모발 들어가면 제가 구분해 드릴 거예요. 표피 부속기관이고 모발에서는요. 표피 부속기관이고 표피 내 진피 부속기관이고 그다음에 진피 부속기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어떻게 지금 조금 언급해 보면 칠판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표피층이 이렇게 돼 있으면 모낭이 표피층이 변성해서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모낭이 두 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되어 있고, 자, 이렇게 두들두들 그리는 게 각질층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저층, 표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항상 이렇게 해서 우둘투둘하네.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아포토시스 세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살아있는 이렇게 세포가 돼 핵이 있습니다. 여기서 3이라고 피지가 돼가지고 서번이 돼서 요렇게 해서 밖으로 분출하는 거죠. 그러면 요 막이 형성됩니다. 피지막이. 피지가 쌓이고 여기 한선이 이렇게 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이렇게 돼 있죠. 한선에서 나오는 땀하고 결합돼서 땀하고 결합돼서 피지막을 해서. 자, 여기 기모근이 있습니다. 기모근이 있고, 그다음 모유두가 있고, 여기 DNA가 있어. 모발이 생성할 수 있는 DNA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만큼 살아서 헤어 사이클을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자체가 머리털이 이렇게 섬유화된 머리털이. 자, 여기서부터 케라티나이제이션 각각 현상이 여기 헤어밸브라고 해가지고 모구부 부위입니다. 살아있는 영역이에요. 제1의 영역이에요. 살아있는 영역이거든요. 봐요. 살아있는 영역. 제2의 영역이 여기 혓부라거든요. 여기서 요 부분을
부분을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벌어져가 있죠. 이렇게 벌어져가 있대서 이거 루드라고 합니다. 이 위 밑에서 이렇게 보면 루드 벗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털이니까 못 잡아줘. 모누드 윗부분이라서 상부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밖에서 보면 밖에서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얘가 뭐냐면 모공이로 보여요. 여기가 밖에서 보면 모공입니다. 안에서 보면요 모누드 상부고 이름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공으로 할 수 있고 모누드 상부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를 합해서 여기서 제2의 영역 밖으로는 제3의 영역. 그럼 여기 표피라죠. 이 표피 여기 표피층이죠. 표피층에서 여기가 각질층이, 여기 기저층이죠. 여기 세포가 살아있는 기저층. 그래서 기저층에 연계되어 있는 이 층이 있죠. 요거를 박기라 해갖고 외모근초라고. 뿌리 근져서 풀초처럼 써요. 외모근초라고. 요건 초는 시스래갖고 집이란 뜻이에요. 집, 초라기도 하고 소라고 부르고 외모근초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여기에서 요 밖에 요거를 요쪽에 밖에 있는 각질층에서 연결된 층이 있죠. 요게 그대로 연결된 요거. 또 각질층에서 연결된 요거를 내모근소라고 부릅니다. 내자로 써. 내모근소. 내모근소라고. 그래서 요게 층도 이게 또 겹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온 층도 있고. 헉슬리층, 헬리층, 촉표피, 헉슬리층, 헬리층 이렇게 해서 층이 몇 겹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발에 가면 결국은 뭐예요? 표피에 연결되어 있는 주머니, 각질층에 연결된 주머니, 기저층에 연결된 주머니 이렇게 해서 모낭이라고 이루어져. 모낭 안에는 모발 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기저층에 연결된 주머니에서 뭐가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딸려 있죠. 모낭의 연결 부인 모피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선하고 모낭하고 합쳐서 모피단이라고 불러요. 반드시 모낭에는 피지선이 꼭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피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선 단위가 땀샘 여기 땀샘이 있거든요. 관일이 올라와 단위가 있고 또 털에 붙어 있는 대한선이 있고 독립으로 된 소한선이 있어요. 땀샘도 소한선이 있고 털에 딸린 겨드랑이라든지 애가모 같은데 음모 같은 데는 다 털에 딸린 대한선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게 뭐 한선 단위와 모피선 단위로 구분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조가 그래서 표피 연결, 표피 연결, 그다음 표피층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거, 표피 연결 진피 구조, 진피층 연결 이렇게 해서 진피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부속기관 그죠? 보면은 진핀이 존재하는 부속기관 모피선 한선 단위. 아까 모피선 이제 아시겠죠? 모발에는 반드시 피선 달려 있어서 모피선 단위라. 우리 얼굴에 있는 솜털도요 반드시 피선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두 발에 있는 모발은 우리가 두 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두 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피부 꺼죽에 털이 달려 있잖아요. 그럼 이 머리털이 달려있는 피부 꺼죽이다 해서 두 개 필요하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달려있는 피부 꺼죽. 이래서 두 개 필요하고 합니다. 두 필요하면요. 머리털이 달려있지 않는 피부 꺼죽이에요. 두피 있죠?
그냥 대머리 모발은 두피예요. 그건 머리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대머리, 반질반질한 대머리는. 근데 머리털이 깔려있으면 두 개 피부가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두 발 플러스 두 개 피부예요. 두피라고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킨헤드라고. 그냥 스킨헤드. 헤드 스킨. 머리 그냥 가죽만 있는 거고, 얘는요. 여기는 스캘프예요. 머리털 플러스 스캘프 이렇게. 피부까지 있는 거, 두 개 피부. 이건 미용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탈모 쪽을 본인들이 다 못 가져간 이유가 우리는 용어를 분별해서 쓰잖아요. 근데 피부 쪽에서는 두피라고 쓰기 때문에 두피는 머리털 없는 그냥 꺼죽인데 뭐죠. 그래서 이걸 피부에서는 가져가서 못하는 거죠. 우리 지금 영역 나눠보면 그게 헤어 미용 쪽에서 두개피를 가져와서 탈모라든지 육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케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탈모 제품들. 그럼 이게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뭘 담고 있었어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구조라든지 그 구조에 따른 특성이라든지 그래서 그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한선 단위는 딱 아까 구분할 때 벌써 뭐가 나왔어요? 대한선과 소한선이 나왔죠. 그러면 대한선과 소한선이 어떤 기능이 또 달라요. 피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열 감지 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추위에는 우리가 땀을 안 내보내죠. 체온 조절을 안 하죠. 딱 모공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름 같은 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건 땀이 긴장했을 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신경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건 교감신경이에요. 얘는요 자율신경이에요. 땀이 뻐쩍뻐쩍 나오고 막 이제 손바닥 발바닥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그러면 땀과 피지가 부족할 때 결국 뭐예요? 땀이라든지 피지라든지 땀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죠. 노화가 되죠. 피부가 칙칙해지고 왜냐면 결이 탄력이 없으니까 피부가 결국 화장품은 피부 관계 유지와 수분의 관계예요. 수분과 유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형 만들 때 OW형이냐, WO형이냐, 아니면 다중유화형이냐 해서 WOO 이렇게도 나누고 O, W, W형 이런 식으로도 막 분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기름을 더 첨가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더 첨가시키고 다중유화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화장품이 어떤 그 저기 뭐 우리가 기재 원료라든지 활성 원료 같은 거는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조그마한 공부지만은 이걸 통해서 근원을 통해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지는 어떤 것이냐 아까 피지 구분하랬죠. 그래서 어디에 형성되고 뭐 몇 개 정도에 어디에 몇 개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은 고객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하기 쉬운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빼놓고 그냥 설명하면 그게 그거예요.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이 안에 있는 세세한 것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전문가로서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들 다 제대로 공부해서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고 그냥 보고 하지 마시고 그 입으로 직접 말할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피지는 아까 결국 피지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여드름. 또 뭐가 있어요? 탈모. 너무 과하게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냐면 모공을 막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발에 있는 모공은 얼굴에 있는 모공보다 어떻게 2.5배나 큽니다. 커요. 그래서 두 발에 있는 얼굴에 있는 모공은 솜털이잖아요. 솜털은 모공이 아주 작죠. 털이 약하니까, 가슴이 얇으니까. 두 발은 경모잖아요. 이거는 얼굴에 있는 털은 나누고 헤어져. 나누고 헤어예요. 솜털이에요. 이거는 텀이나 성숙모예요. 텀이나 헤어예요. 그래서 이 얼굴보다도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그 굵은 만큼 모공도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흡수력도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샴푸 같은 거 우리가 좀 안 좋은 샴푸, 소듐, 라우릴, 뭐 설페이트 종류들 있잖아요. 설페이트 종류들이 뭐 설페이트 하면은 그냥 보통 SH2, 뭐 O3, 뭐 이렇게 SOH죠. 예, 설페이트. 이런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설핀산, 설폰산, 설펜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몸의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니트로산이라는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설페이트, 라우릴 설페이트는 라우릴은 탄수 12개란 뜻이거든요. 라우릴 설페이트 그 샴푸에 그 세정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안 좋다. 또 그리고 얘가 수질 오염을 시킨다. 이러니까 라우레스라고 불러요. 라우릴이 라우릴 RYL 그지 라우릴이 라우레스라고 붙여가지고 이거는 잘 녹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수구가 하천에 막 거품이 이렇게 막 완전히 막 하수구를 막 저기 뭐야 하천을 막듯이 거품이 굉장히 형성돼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얘는 굉장히 많은 작은 입자를 넣어서 물이 잘 녹는 성질로 만들었어요. 이 잘 녹는 성질이 이 몽이 흡수력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래 씻으면 안 돼요. 샴푸는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안할 때도 이런 세정제가 들어가잖아요. 세정제가 들어가는데 계면활 세정제가 들어오는데 계면활성제 중에서 음이온 계면활성제거든요. 세정제가 들어가고 유화제가 들어가는데 이 세정제가 빨리 녹도록 만드는 것이 라오레스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잘게 해서 그러면 모공이 닳으면 어떻게 더 침투력이 좋죠. 발라놓고 오래 있으면 모공 안으로 침투해서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뭐 내한테 아까 칵테일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얼굴 세안도 보통 한 1, 2분은 클렌징 세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뭐 우리가 바르는 제품이 100개 이상은 성분을 바르는데 그게 다 어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모공이 다 한선, 모공, 땀샘, 모공, 피부 각편 다 침착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르는 제품들은. 그 침착을 막은 거를 안 씻어내면 결국 뭐예요? 아까 여드름이나 노화라든지 피부를 이제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럼 제일 잘 씻어내는 것만이 좋은 거죠. 그럼 잘 씻어내면 결국은 뭐예요? 아까 천연 보습인자라든지 세라마이드의 성분들이 녹아 나오기가 쉽죠. 빠져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다시 보충하는 것이 화장수로 갖고 pH도 보완시키고 진정도 시키고 또 수분 아까 빠져나온 수분을 보완시키는 역할을 일시적인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로 늘 아침 저녁 우리가 씻고 나면 그런 화장수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에센스를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점도 생기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다 씻었는데, 네, 씻고 나서 화장 안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안 씻고 싶어. 나 화장품 별로 안 묻혔잖아. 색조 화장 같은 것도. 샴푸 했어. 샴푸 했는데, 저녁에 했으니까 아침에 안 해도 돼.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저녁에 하면 언제 제일 각질이 형성이 잘 돼요? 내가 내 몸이 느긋할 때. 이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이제 긴장이 쫙 풀렸을 때 세포의 분열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 세포 분열이 잘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트레스잖아요. 물론 좋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공부하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이제 다른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잘 안 풀리 스트레스 긴장을 해가 있으면 이 세포 분열이 잘 안 돼서 아까 가각화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쉽죠. 대사작용이 아니라. 그럼 나 저녁에 밤에 잘 때 세수했으면 이미 이 각질 형성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많이 해갖고 물질을 분비물을 많이 밖으로 빼냈어요. 그럼 이거 씻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반드시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더 깔끔하게 씻어내야 돼요. 사실은 저녁에 밤에 하고 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 세수만 하고 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좀 더 덜 세정력이 약하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세안을 잘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안을 잘 하고 수렴 화장수라든지 뭐 우리가 화장수를 유연 화장수라든지 에센스 이런 거 잘 사용해서 다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왜냐면 그렇게 잘 씻어내야만이 잘 흡수되잖아요. 내가 발랐던 저기 화장품들이 그렇게 잘 흡수되고 나서 내가 색조 화장품을 한다든지 뭐 그 위에다가 다른 이제 화장품들을 사용해서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도, 사실은 모공에 자외선 차단제만 쌓여도 그 자체가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다 그 강석이라든지 또 그 물질들이, 화학물질들이 흡수했다가 밖으로 이렇게 열작용을 해서 반사시킴으로 해서 자외선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유해 물질이 있는데 그걸 다 깨끗하게 안 씻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관적인 그 공부를 이렇게 생길 때는 이렇고, 이런 또 어떤 무너졌을 때는 이걸 대체로 보완하고, 그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의 뭐예요? 딜레마, 모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씻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분비작용을 아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분비작용의 물질 안 뻗겨낸다면 결국 그게 역효과를 일으켜서 다시 저기 얼굴에 어떤 질환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에 대한 것들 어떻게 분출되고 피지는 어떤 영향을 받으며 이 피지가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럼 결국은 뭐 피지는 좋은 역할이잖아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수분 증발을 막으며, 그럼 세균, 진균, 바이러스 간염으로 피부 보호하는데 안 씻을 수 없잖아요. 보호한대 가지고. 어쨌든 생리 현상은 우리가 밖으로 또 씻어내줘야지 내가 또 그 뒤에 또 생리 현상이 또 일어나니까. 그럼 씻어낼 때 내가 좋은 걸 놔두고 씻는 게 아니라 내 좋은 것까지도 같이 밖으로 분출해내니까 그걸 보완하는 게 화장품이고, 이왕 쓰는 화장품이니까 좋은 거 내 몸에 좀 덜 해로운 거 쓰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공부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고기 타고 왔을 때, 뭐, 크린징지 하나 사러 와서도 이런 피부의 어떤 구조를 설명 안 하고 크린징지 하나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성분을 가지고도 이 성분과 저 성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요즘 고객이 똑똑해서 화장품을 많이 들고 와서 물어봐요. 이 안에 안 좋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달라고 해요. 그럼 성분을 쭉 찾아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대체품으로 이런 제품을 쓰시면 좋다. 이런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해주는 것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의 하나의 방법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 실기의 방법론이죠. 지금 공부하는 게요. 그래서 현실 아까 야성이 되라고 했죠. 물론 지성도 어떤 학문적 역량과 기본 역량을 갖추지만은 또 야성, 체험을 많이 해봐야 돼. 결국 화장품 많이 써보고 많이 분석해보고 해야만이 내 입에서 척척척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말하지 않으면 뭐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을 집어서 요점적으로 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지 구성 성분이 또 나와가 있죠. 트라이그리셀라이드 같은 거는 유지에 많이 나와가 있어요. 유지에, 그죠? 유지, 거기에는. 우리가 유성 원료에 보면 유지가 많죠. 지질. 그런데 스포알렌, 뭐 동물성 유성 오일이고, 그죠? 다이는 2개고 트라이는 3개죠. 그래서 트라이, 글리세라이드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써보시면 다이, 글리세라이드 한번 써보시는. 그럼 2개의 글리세라이드. 그럼 글리세라이드가 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유성 오일이 들어가면 여기 지금 에스터 오일에서 다 나오거든요. 3개의 글리세린에서 뭐가 붙었다고요? 지방산이 붙은 거예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벌써 반이 지나가요. 지금 한 장 넘기고 2장 넘겼는데. 그럼 한선은 뭐니? 땀샘이죠. 그럼 이 피지 성분은 어떤 피지 있어요? 피지막에 있는 피지 성분이죠. 아까 우리가 피지 성분에서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포간 지질에 있는 세포간 지질이죠. 인지질, 인지질에 있는 구성성분, 각질편, 라멜라 바디의 각질에서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 여기 있죠. 세포간 지질이 이 구성물질로 되어 있다. 여기는 MMF가 들어있죠. 그럼 MMF하고 한선하고 또 달라요. 한선은 땀에서 나온 거고, 야는 각질이 가지고 있는 라멜라 바디의 구성성분이죠. 층간 소체에서 있는 구성성분이에요. 그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피지하고 그 피지하고 구분되는 거죠. 세라믹 피지하고. 그래서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세 개의 글리세라이드 세 개가 있어요. 두 개의 글리세라이드. 그래서 지질은 한 개에 있는 글리세라이드는 거의 없어요. 두세 개가 불파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같이 엮어져가 있어요. 그리고 왁스 에스터. 예. 에스터, 내가 얘기했죠. 에스터 뭐예요? 지방산 알코올이 모였을 때 왁스는 딱딱한 고형이란 뜻이죠. 그 다음 지방산, COH가 있는 거죠. 예, 스코알렌, 그 경락, 그죠? 고래, 나온 콜레스테롤 이런 물질들이 이 비율을 가지고 피지 성분을 구성한다. 피지막에 있는 피지 성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선, 콜린성, 교감신경계를 시상하부에 있는 전신에 200리, 300만 개 땀샘부터 땀비 체온 조절 기능을 한다 있죠. 그래서 땀을 직접 분비하고 동시에 땀을 분비되지는 않고 면적 단위 손바닥, 다리 뭐 이렇게 그 팔 이렇게 땀샘이 다 달리 들어가 있죠. 수에 따라서 양상 피부 하부나 피하지방 경계부 위치하고 있다. 땀의 구성 성분도 보세요. 아까 수분의 구성 성분하고 또 아미노산 그 MMF의 구성 성분하고 또 다르죠. 물론 아미노산도 있었지만은 이제 아미노산, 젖산 있었죠. 그다음에 암모니아도 있고 소금 요소도 있었거든요. 거의 수분이 99%.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피지막을 씻어내잖아요. 그럼 씻어내면 세안이라고 하죠. 세안을 했을 때 피지가 또 분출되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피지가 이제 세안을 다 하고 나면 곧바로 우리가 색조 화장 같은 거 하면 뭉치잖아요. 그 기름이 나가고 뭉글뭉글하게 해서 기름 종이로 닦아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뭉쳤어, 그죠? 그럼 언제 화장을 해야 되냐? 그래도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색조 화장을 해야 돼요. 이 피지 분비량이 1시간이면 한 20%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시간이면 40%가 나오고 3시간이면 50%가 분비가 나와요. 그럼 곧바로 나온다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 피지 분비량이 이거 피지인데 세안이 피지 분비량이지. 그럼 언제 측정해야 되냐가 나와요. 내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중성인지 그죠? 피지 분비량이 엄청 많을 때 하면 지성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세안 막 하고 했을 때는 건성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정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는 것만 마련해놨습니다. 자, 한선은 대한선과 소한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한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느 부위에 있고 어떤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대한선에서는 냄새가 나죠. 땀 냄새가 나는 거지. 머리에서 많이 나죠. 땀 냄새. 소한선은 어느 부위에 있고 어떨 때 땀이 나는가. 그래서 이 분류를 그림으로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음, 이 요약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가서 할게요. 저게 총정리할 때 그게 8쯤 되면 총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가서 다 정리를 다시 한번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업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물질들이 그거 나오면 그 어떤 물질들 그러니까 뭐 주름 개선 뭐 완화제가 나온다면 주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설명하고 미백이 나오면 자외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미백이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뭐 알부틴이라든지 나야신 아마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알파 비사보놀이라든지 뭐 당나무 추출물이라든지
뭐 유용성 감축 추출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아스코빈산 뭐 많이 있어요. 뭐 주름 개선 제품으로 쓰는 아데노친이라든지 아데노친하고 레티놀 같은 거 있죠. 레티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들어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문제는 네, 뭐 어떤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표피세포하고 표피세포에서도 각질층이 있죠. 각질층 부분에서 그 다음 기저층 부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포층이 네 개 얇은 세포는 네 개의 세포층이 있고 두 개의 막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네 개의 세포층과 두 개의 막 사이에서 이것들이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손상 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 현상이 결국은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가 되는 거죠. 현상이 일어난지도 알고. 그 다음에 진피에 가서는 그 진피층을 구성하고 있는 탄력 섬유가 뭔지. 그래서 콜라겐이면 교원 섬유라든지, 그 다음에 탄력 섬유라든지, 세망 섬유라든지. 결국은 이건 뭐냐. 피부의 탄력과 인장력을, 탄력은 인장력 아니에요? 탄력, 탄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원 섬유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이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물질들이 나중에 대체물로서 어떤 제품, 성분이 이용되는가. 그 다음에 금방 방금 했던 그 부속 어떤 어, 부속 기관으로서 피지, 피지막에서 형성되는 pH, 피부의 산성능을 만들어주는 피부의 pH를 만들어주는 4.5에서 5.5를 만들어주는 피지하고 각질에 있는 피지, 세라마이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수분, 이제 한선에 있는 수분과 한선의 대한선, 소한선에서 나오는 물질 있죠. 소한선과 대한선에서 나오는 물, 땀, 수분과 소한선에서 나오는 수분. 그 다음에 MMF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이러한 성분들의 차이점. 그 다음에 각화 현상, 장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부속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 피부의 부속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 각질층이에요. 기저층이, 표피 부속기가 있죠. 피부의 부속기관이 있고, 표피 부속기관이 있어요. 이거의 차이점. 이런 것들만 제대로 분류해서 공부한다면, 나중에 기능성 화장품, 이게 이제 대체물로서 어쨌든 화장을 안 할 수가 없다잖아요. 왜냐하면 씻어내야 되니까. 피부를 정상화 돌리는 방법이 씻어내는 거죠. 세안만, 클렌징만 잘하면. 왜냐하면 클렌징만 잘하면 피부 자체는 자생력이 있거든요. 자생력이 있다면 수분과 유지 균형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수분과 유지, 그 유분의 밸런스, 균형만 맞춰주면 자생력은 생성되거든요, 피부는. 그럼 이 자생력이 생성될 때 클렌징은 어떤 클렌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클렌징을 계속 작용시켜서 우리가 세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사실 10초도 안 되게 30초도 안 되게 씻어내버리잖아요. 그럼 내 모공마다 얼굴에 굉장히 많은 모공이 있는데
그 모공에 있는 찌꺼기를 다 걸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찌꺼기가 안 걸러지면 결국은 뭐예요? 모공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이상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잘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가 딱딱해지잖아요. 각질이 쌓여가지고. 각질이 쌓여버리는. 그러니까 각질이 쌓여버린다. 이렇게. 그럼 이 각질을 정상적으로 각화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인 각화 현상으로 하는 게 대사작용을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피부 대사작용. 그런 이치를 가지고 오늘 이번 주 2주 동안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어가서 공부하려면은 단답형으로 외우면 다음에 말하라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는 피부 색이죠. 피부 색으로 들어가면 결국 멜라닌이 나오잖아요. 그럼 멜라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멜라닌이 나오면은 그 햇빛에 강한 햇빛을 어떻게 해요? 고르게 흡수해서 피부를 태워준 선블록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블록하지어서 그 다음에 선크림이 있습니다. 블록하지어서 차단시킨다는 거거든요. 멜라닌 색소를.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뭐 멜라닌 색소를 통해서 해야 될 기능성 화장품 방법들이 3가지나 있어요. 그럼 멜라닌 색소 하면 멜라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멜라노사이트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누구의 부속기관이었어요? 멜라노사이트. 기저층 내 이제 표피 부속기관이었죠. 그럼 피부 내 멜라닌 형성세포가 있단 말이죠. 그럼 멜라닌 형성세포는 아까 수의상 돌기로 생겼잖아요. 수의상 돌기에 멜라노조움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다 나온 거죠. 멜라노조움에서 뭘 만들어내요? 멜라노조움에서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을 만들어내요.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유멜라닌은 짙은 색, 어두운 색이고, 적발색이고, 페오멜라닌은 한갈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가 나오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데 모발도 마찬가지예요. 멜라닌.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주는 전구체가 멜라닌이라는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전구체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인데 이 타이로신 아미노산은 효소제의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제에 의해서 이 자연산화, 이게 자동산화가 되면서 이 멜라닌 색소를 유나 폐호로 갑니다. 그래서 폐호로 갈 때는 이제 뭐 시스테인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결합돼야 되고 유로 갈 때는 그 인도를 해가지고 인도로 만들어내면서 그 까만 알갱이가 큰 동그란 이런 그래듈을 만들어내고 이 안은 그 유멜라닌은 그래듈이고 둥근 입자고 그래 저게 뭐 페오멜라닌은 분사형입니다. 이렇게 밝은 색깔. 그래서 한갈색입니다. 멜라닌 색소를 만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배울 거예요. 멜라닌 색에 대해서 다음. 그래서 타이로시나즈를 억제시키냐, 타이로신을 억제시키느냐, 멜라노사이트를 억제시키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해가 와야 되나요? 예. 아내가 와도 이제 애씀보다도 복습만 잘하시면 예, 지금 이 자료는 다 여러분 드릴 거예요. 다 올려드릴 거니까 집에서 찾아보면서 자기가 살을 붙이면서 저는 설명을 간략간략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글들은 제가 다 정리해서 제가 책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서 공부하시고요. 자기 살을 좀 더 붙이세요. 그럼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이제 학교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든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습하셔서 제가 말할 때 2개, 3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